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영양 판정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양 판정이 그 전에 나왔던 그런 경향을 먼저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지 영양 판정만 딱 독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교육과 같이 이제 매치돼서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요즘의 추세는 좀 뭔가 더 복잡하고 그 속에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까다로워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양 판정에서 물론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약간 외울 게 많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그래도 그나마 약간 좀 클리어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과목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분이 디테일한 것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영양 판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그래도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있죠? 영양 판정하면 대부분 세 가지만 생각을 네 가지? 그죠? 네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식이섭취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신체 계측하고, 생화하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컨트롤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그래서 제가 물론 A, B, C, D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C, D 이제 영어의 이니셜이죠. 아트로포미터, 바이오케미컬, 그리고 클리니컬,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리. 그래서 대부분 A, B, C, D라고 영어를 하면서 이거는 신체 계측, 그리고 이거는 생화학 검사, 이거는 임상 조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이 섭취 조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네 가지가 다 뭐다? 영양 판정이다. 소위 말해서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하면 영양 판정은 마무리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떨 때 어떤 조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 판정의 개요예요. 과연 영양 판정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양 분량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판정의 정의 우리 제가 얘기를 하죠. 항상 정의 그리고 항상 타이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제목, 목차를 먼저 보시고 이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확실히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목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의하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어떤 내용이지 이걸 왜 물어본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영양 판정은 무엇인가? 식품 및 영양소의 섭취와 영양 관련 건강지표를 측정함으로써 개인과 건강 집단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자는 거죠. 그렇죠? 영양 상태를 왜 평가하고 진단할까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질병의 유분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양 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양교육, 소위 말하는 식이요법에 하기 위한 그러한 정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영양 판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지 아닌지 뭐가 부족한지를 판정하는 게 뭐다? 영양 판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하고 영양소 섭취와 관련해서 소변이라든지 혈액에 관련된 물질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뭐 있어? 신체 계층하고 그 임상적인 자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단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양 섭취 상태 조사, 그리고 생화학 조사, 신체 계층, 맨 마지막엔 임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양 판정할 때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네 가지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한꺼번에 조합해서 우리는 판정을 한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사람이 어때요? 식이섭취 조사만 가지고 판정을 했어. 이 사람이 가지고 판정했을 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봤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요 네 가지를 서로 믹스를 해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이제 판정한 게 영양 판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 왜 할까?
중요한 거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수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이라든지 이제 보건학 얘기를 했을 때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살으면 뭐하죠? 아무리 오래 살면 정말 아파가지고 정말 식물인간 상태 아니면 거의 생활을 못하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그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현재 상태를 파악해 주는 거죠. 아, 지금 당신은 한마디로 대상자분들은 아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판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영양 문제를 식별해내고 그쵸? 그리고 때문에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 중재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그 후 그 효과 평가와 추후 관리의 도구를 사용. 우리가 대부분 이제 팔로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조건 판정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뭔가의 그러한 트리트먼트, 중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가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그거를 연장해 나가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효과가 없으면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를 해야 되죠. 왜? 우리의 목적은 뭐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양 판정을 궁금해.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영양 판정을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디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이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영양 정책을 수립하거나 영양 사업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의 뭐다?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소금 같은 요즘 이제 자연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 아니면 소금 섭취가 무척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염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그런 영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타트가 된다. 기초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영양판정 그리고 영양사업 계획 수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역사회, 보건소, 학교, 산업체들이 시행하는 영양사업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입원 환자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식사 질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른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이완율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식사 지침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영양 판정을 했습니다. 그 영양 판정을 하는 과정에 이랬던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걸 많이 먹었더니 정말 소금 섭취량이 높은 집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소금 섭취량을 줄였더니 어떤 이펙트, 그러한 질병이 이완이 무척 낮아졌더라. 라는 그러한 뭔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는 게 영양 판정이다. 그래서 그 영양 판정의 내용을 가지고 영양사업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입원 환자,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그런 의료기관,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사와 질병과의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 판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 크게 WHO에서는 이제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서베이란 얘기를 하죠. 서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요즘에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이건 어때? 무작위적으로 한 시간에 딱 맞춰서 무작위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요거는 어때요? 여기에 얻은 데이터는 지금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전까지 해왔던 일이 지금의 발현된 데이터죠. 그래서 서베이 같은 경우 한마디로 말해 뭐라고 얘기한다면 전향적이란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영양 감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바일런스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한 집단을 정합니다. 한 집단. 문제성이 있는 집단을 정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어떤 이제 미국의 경우 같은 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미국